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첫 번째 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13번째, 14번째 전자상거래 시스템하고 그룹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과목 마지막이네요. 자, 우선은 전자상거래에서는요, 별거 없어요.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전자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전자회폐는 뭔지, 칼스가 무엇인지, 관련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됩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 뭐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자상거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빠르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보호법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이것도 문제답 정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전자상거래는 뭐예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상품을 파고 사는 그런 거죠. 지금은 뭐 다 전자상거래가 다 뭐라고 그러지?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있죠.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장 보고 했는데 지금은 쿠팡이 다 오죠. 아니면 마켓컬리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우선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이 있고 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온라인 관점이 있고 뭐 이러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칼라코타하고 윈스턴의 정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또 전 세계 네티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 한참 뭐 테뮤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정말 싸게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죠. 정보 활용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고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법이 좀 대신에 중요하겠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의 기능에는 통합 물류, 물류 시스템, 고객 서비스 기능, 전자적 상품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구성 요소에는 정보 인프라, 홈페이지나 이런 쇼핑몰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소 기술, 공공정책 및 법률에 맞춰줘야 되겠죠. 요즘에 워낙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나는 분명히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냉장고가 안 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형이 있어요. 우선은 앞에 있는 그 단어만 보시면 돼요. 이게 비즈니스죠. 이거는 커스터머예요.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죠. 소비자하고 기업 간의 거래가 되고요.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 뭐 당근, 번개 이런 거 있잖아요. B2B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예요. 그리고 B2G는 기업과 정부 간 거래. 그래서 이건 뭐 조달청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전자결제 시스템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죠? 신용카드,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막 이게 다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다양한 대금 지불 방법을 지원을 하고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겠고 거래 당사자의 신용 확인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되겠어요. 자, 전자결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고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전자화폐 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마트의 신세계 상품권? 이런 상품권들 있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구두 상품권, 아니면은 카카오톡에서 뭐 스타벅스 쿠폰 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전자화폐에 해당합니다. 자,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정한 금액의 가치를 갖도록 전자매체나 코드로 기록해서 이를 제시할 시에 해당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통성이나 양도 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등 현금 거래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동네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꺾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직원당 10장씩 준 거야. 10만 원씩 줬는데 그걸 그 꺾기 하는 사람, 꺾기가 뭐냐면 그걸 현금화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인데 막 8만 원 주고 나는 현금으로 8만 원 받고 그 사람들은 2만 원 마진 받고 그걸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참 매스컴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전자화폐다. 전자수표, 이거는 주로 큰 금액을 거래할 때 씁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전자자금 이체, 요즘에 그냥 뭐 다 전자자금 이체죠. 결제할 때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좀 많이 쓰는데 너무 간편하잖아요.
문자로 금액 오면 그냥 클릭만 해도 바로 전송이 되고, 토스 이런 것도 요즘엔 잘 돼 있던데. 자, EFT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은행 거래에서 서비스 요금이나 상품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신용카드나 지로 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전자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해주십시오. 사실 공부할 게 없어. 자, 전자화폐의 특징은요. 얘는 사적인 비밀 보장이 돼야 된다. 전자화폐의 보안성이 물리적인 존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해야 되겠고, 보다 작은 액수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세금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가 있다. 요거는 전자화폐의 특징보다는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칼스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칼스가 뭐냐면 광속거래예요. 광속거래. 여기 나오는 게 이 커머스가 뭐예요? 이게 거래, 상거래 그런 의미죠. and light speed, 즉 빛의 속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광속거래, 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보통신 기반으로 활용이 돼서 얘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칼스라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나 EDI, 이건 전자문서 교환, 그 다음에 ECR,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칼스를 도입하면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요.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품질이 높아져요. 종이 없는 환경 구축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표 발행해가지고 제품 주문하고 막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색깔 칠한 것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번 각각. 종종 출제되는 아이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보지 마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만약에 통신 판매 중개자가, 이건 뭐야? 쇼핑몰이에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에 대금 결제에 관련된 기록은 얼마나?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쇼핑몰에서 5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PG사 있죠? 이니시스나 이런 거. LG U++ 결제 시스템도 있잖아. 그지? 이러한 것들에서는 5년간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 기간 기억하십시오. 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소비자하고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분쟁에 관한 기록 보존 기준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예전에 요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것들이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일평균 이용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됐죠? 지금은 아예 주민번호 사용을 안 하죠. 예전에 법률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 법률에서의 기간 꼭 기억하십시오. 대금 결제에 관한 정보는 5년이고요. 만약에 소비자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문제 갑니다. 특정 기업 간의 칼스, 광속거래 및 EDI, 이건 뒤에 다시 나와요. 수주, 구매, 조달 및 납품 등과 관련돼서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용어는 그랬어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래요. 앞에 있는 건 말이 길지. 뭐야? B 또는 B 이렇게 표현하죠. 되셨죠? 어렵지 않죠?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생산자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냥 리셀러만 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 회사에 납품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창고에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문만 받아서 그 회사에 주문 정보 넘기면 배송해주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로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늘어나죠. 적은 게 아니라. 맞죠? 운송비가 절감되고 상품 조사가 용이하다 그랬어요. 자, 다음 중 전자화폐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전자화폐입니다. 전자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아니죠. 한국은행이 아니라 전자화폐는 일반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대신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신세계, 롯데 또는 뭐 기타 등등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뭐예요? 통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발행하잖아요.
사적인 비밀 보장 갖춰줘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하고, 전자화폐의 보안성이 물리적인 존재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계약 또는 철회에 관련된 기록 보존 기준은 얼마가 된다? 5년이요. 5년. 결제 내역을 5년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정보보안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기본적 충족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전자상거래인데 보안 관련된 거군요. confidentiality, 이거는 우리 기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밀성. efficiency는 이거는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integrity는 이거는 통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availability 같은 경우는 이건 사용 가능성, 사용 가능성 이렇게 보겠죠. 자, 정보 보안 측면이니까 효율성이 답일 것 같은데요. 그죠? 효율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문제답 정도로 기억하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3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 1과목의 마지막 그룹웨어를 보겠습니다. 자, 그룹웨어는 뭐냐? 어떤 기업 내에 해당 그룹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그룹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워크플로우, 일의 흐름이죠. 워크의 플로우를 알아야 우리가 업무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인트라넷하고 익스트라넷은 이제 본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녀석들이 출제가 됩니다.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그룹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룹웨어 쓰시잖아요. 전자결제 시스템도 있고요. 또는 기타 등등, 뭐 기한문 올릴 때도 다 이런 거 쓰잖아요. 메신저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룹웨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결제나 전자우편, 게시판, 메신저 이런 것들이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룹웨어. 그룹웨어 시스템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서버, 정보를 주는 어떤 전자결제를 등록할 수 있는 또는 메일을 줄 수 있는 메신저를 줄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되겠고, 클라이언트는 각각의 사용자들의 단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워크플로우는 업무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 그룹웨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의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웨어는요, 통신망을 이용해요. 그리고 구성원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랬고요.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대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전자우편,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 컴퓨터 서버를 이용을 해서 전자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클라이언트가 뭐예요? 고객, 서버는 주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어떤 걸 검색해요. 그러면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네이버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그룹웨어의 기능에는 기본 기능은요. 문서 작성, 공문서나 기한문 작성하는 거, 이미지 작성,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컴퓨터 회의, 프로젝트 관리, 팀 구축, 스케줄링, 워크플로우,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이런 기능들을 해준다. 되셨죠? 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것과 익스트라넷이 있는데, 자, 인트라넷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야,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할 거야. S30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화웨이나 애플의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기밀성이 있는 네트워크 내, 그룹웨어 내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팀에 있는 이 사람들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내부 네트워크망을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인트라넷이라고 해요. 자, 조직 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차세대 정보 처리 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고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과 기회를 제공해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하셨잖아요. 재택근무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인트라넷에 접속해가지고 업무 보고 거기서 바로 전자결제하고 지시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트라넷이에요. 얘는 보안성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VPN이라고 나중에 이제 4과목에서 배우실 텐데 이 VPN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익스트라넷은 뭐냐면
우리가 S30을 만들 거야. 그러면 삼성에서 모든 제품을 다 만드나요?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뒤에 있는 판 이런 그 뭐 틀, 외형 이런 것들은 삼성에서 만들지 않고 별도의 외주를 줍니다. 외주 업체에서 뒤에 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LCD도 요즘에는 삼성 거 잘 안 쓰죠. 뭐 삼성 뭐 폴더블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직접 만들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른 외부 협력 업체들에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외부에 있는 협력 업체하고 S30에 대한 일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요 네트워크망을 뭐라고 하냐면 익스트라넷이라고 해요. 중요 정보 중에 협력할 부분을 공개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익스트라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넷은요, 인트라넷의 확장 개념으로 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기업 내부의 통신 시스템의 인트라넷에 이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일부를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반응을 리얼타임으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품질 향상 즉시 반영할 수도 있고 제품 개발 속도를 가속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가 사용자 전체에 연결되고 있어야 하며 정보 발신자, 수신자가 가능한 한 가까이에 있어서 전자적인 인위적 여과가 없어야 하고 웹이나 인터넷, 그룹웨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이 네 가지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NS인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의 분량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고요. SNS가 그룹웨어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 또는 뭐가 있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SNS라고 합니다. 또는 X라고도 하죠. 또 트위터 이런 걸 SNS라고 해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엔 트위터가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십시오. 다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차세대의 정보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고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이거 뭘까요? 인트라넷이야 익스트라넷이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야? 기업 내부에서의 차세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니까 앞에 우리 본 아이네요. 인트라넷이 되겠죠. 자, 다음 중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통칭이다. 맞아요.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단말기로 하고 서버를 호스트 컴퓨터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그랬는데 그룹웨어는 이러한 방식을 쓰기는 하지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서버, 제가 클라이언트예요. 유튜브가 서버, 제가 클라이언트예요. 자, 이거는 우리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별도 모델이 있고 나중에 4과목에서 따로 배우게 돼요. 사람 간의 프로세스 생산과 기능성을 증진하는 컴퓨터 중재되는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그룹웨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그룹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문서나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된 그룹웨어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 뭐냐면 문서나 이미지 작성하는 것처럼 일의 작업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워크플로우라고 한다. 좀 어려운 문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딱 출제됐네요. 간단히 보시고요. 자,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인터넷을 사용하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속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조직 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의 일종이 아니라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 이게 바로 인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맞죠.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의 일종은 아니야. 앞에서 봤던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신망의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과목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트라넷, 그 다음에 그룹웨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룹웨어에 해당하는 EDI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과목에서 또 살펴보게 돼요. 그거는 또 다음 과목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는 빠르게 하고요. 핵심 포인트들 머릿속에 그림 그려 넣으시고 뒤에 가서 문제풀이에 가시면 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